도시민들의 식단을 책임지는 로컬푸드 농산물에서 종종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관찰사를 역임했던 친일파 이완용의 선정비가 발견됐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를 알리는 자료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발생 농가 상당수가 대기업이 병아리를 위탁하는 농장으로 밝혀지면서 정부가 해당 기업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흔히 안전한 먹거리로 로컬 푸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도내에서도 매장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안전성 보장 장치는 허술합니다. 도내 매장의 잔류 농약 검출률이 7%에 이르는데 정밀 검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신선하고 비교적 값싼 농산물이 많아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잔류 농약 등 안전성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무농약이라고 써있는 것도 씻어 먹거든요. 사실은 아이들 입에 들어가니까. 네. 완주군은 매장에 납품된 농산물에 대해 제초제와 320종의 농약 성분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생산 현장을 찾아가는 정밀 검사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유통 중에서 계속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분석하는 기간 중에 또 소비자들이 사가서 그걸 또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완주 로컬푸드는 지난해 농산물 품질관리원 조사에서 잔류 농약 기준치를 넘기는 농산물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매년 잔류 농약 검사에서 2% 정도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검사를 하는 완주군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도내 나머지 9개 시군의 로컬푸드 매장 24곳은 잔류 농약 검사 기준 초과율이 평균 7.6%에 이릅니다. 이것도 고작 132건의 표본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즉 잔류 농약이 있는 농산물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년, 6년 차이 된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그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로드맵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컬푸드의 대명사가 된 전라북도,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더욱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의 보다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등반 사고 3건 가운데 1건이 요즘 같은 해빙기에 집중됩니다. 등산로 곳곳에는 아직 살얼음이 남아있어 무심코 나섰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파른 암벽 아래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대둔산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2살 황모 씨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 등산로 주변에 그 응달진 부분에는 얼음이 얼어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난달 27일 덕유산에서도 능선을 따라 산행을 하던 60살 허모 씨가 발목을 다쳐 헬기로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31건. 1년 평균 90여 건의 출동 건수 가운데 30%가량이 해빙기인 요즘 집중되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암벽이 녹으면서 집안이 약해진 데다 그늘진 곳엔 살얼음이 남아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음은 없지만은 밑바닥에 깔린 얼음도 덜어는 있어요. 또 이 길도 녹아가지고 약간 질퍽할 때 미끄러워요. 등산로 곳곳에 있는 돌계단 같은 경우에도 얼음이 녹은 뒤에 물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위의 얼음은 눈에 잘 띄지 않아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해야 하고 통행이 많은 등산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낮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방한 대책을 소홀히 하는데 그러면 그 저체온증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산세가 험한 곳일수록 해가 일찍 진다며 일몰 2시간 전엔 산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본부는 상수원과 약수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공원 등 40여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을 분석하고 오염 여부와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해빙기에는 상수원 주변에 쌓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수질 변화의 우려가 높습니다.
을사오적의 한 명인 이완용 선정비가 부안군 줄포면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라관찰사로 있던 당시의 비석인데 처리 방향을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축 중인 부안 줄포 면사무소 창고 한쪽에 밑동이 잘린 낡은 비석 하나가 방치돼 있습니다. 이완용 혈민 선정비. 친일파 이완용이 전라관찰사로 전북에 와 있던 1899년 그의 업적을 기린 비석입니다. 부안에 침수 피해가 났을 당시 제방을 건설해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구했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줄포의 한 마을 입구에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간 하얀색이었는데 회색빛 그 비석이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내용의 비석인지는 어렸을 때 봐서 잘 모르겠고. 비석은 1970년대 면사무소 청사 뒤편으로 옮겨졌고 이후 90년대 들어 면사무소 창고로 들어가 20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일제 그 잔재물을 철거내지 이제 정비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옵니다. 그때 당시 아마 그 선정비가 이게 철거를 해서 비석 주인의 친일 행위로 방치돼 온 선정비. 철거보다는 박물관에 보관하거나 단제비를 옆에 세워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예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도록 디딤돌로 삼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완용의 어떤 민족에 대한 해악, 그 피해 정도를 생각한다라면은 후대의 교육 훈련의 장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주민들에게는 선정이었다지만 매국노로 불리는 이완용의 행적을 담고 있어 비석의 처리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도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농가는 대부분 대기업 위탁 농장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차단 방역 책임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AI가 터진 익산시 용동면의 종개농장. 계열 농가로 보낼 부화용 달걀을 생산하는 곳으로 대기업 하림의 대표 농장입니다. 농장 관계자분은 안 계신가요? 직원들은 지금 안에서 나올 수가 없고 이 직원들은 하림 소속이잖아요. 하루 뒤 AI가 터진 군산 인피의 또 다른 농장 역시 하림의 위탁 농가입니다. 비닐로 대충 지어져 시설은 열악하지만 10년 넘게 하림의 닭을 납품해온 곳입니다. 몇 년째 그럼 하신 거예요? 15년이요. 잠시 얼굴 뵐 수 있을까요? 올라가요 우리. 대기업에 편입된 계열화 농장은 국내 전체 닭 오리 농장의 92%. 최근 AI가 발생한 농장 201곳 가운데 계열화 농장은 전체 75%인 151개나 됩니다. 이처럼 대기업이 위탁 사육하는 계열화된 농장에서 잇따라 AI가 터져 나오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차단 방역 시설을 제대로 갖춘 농가만 위탁하게 하고 닭을 출하하면 20일 이상 휴지 기간도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AI 발생 사업자는 기업 이름을 공개해 유통에 불이익을 주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그다음에 정보 공개 대상에 계열사업자 이름도 공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일찍이 농가를 계열화한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규제 방식으로 지금도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약을 산다던가 우리가 방역을 한다던가 하는 건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방역팀이 와서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고 거기에 맞는 방역을 하죠. 열악한 생산 현장은 방치한 채 유통에만 공을 들여온 기업 집단에 책임을 묻는 조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새만금의 여행과 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산둥반도 셔틀 비행기를 취향해 대중국 전초기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서비스 단지와 함께 카지노 신설도 언급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오는 5일 홈 개막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는 나서지 못하지만 정규리그에서는 올해도 막강한 우승 후보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그라운드에 녹색 전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합니다. 리그 개막까지 얼마 남지 않아 훈련 강도와 열기는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가벼운 몸놀림과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에서 올 시즌 선수들의 강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 분위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 여러분들한테 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녹색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적생들도 개막전을 고대하기는 마찬가지. 특급 수비수 김진수와 이용, 이재성의 합류는 수비 라인에 안정감을 더했고 로페즈 부상에 따른 공격력 하락은 브라질 용병인 에델과 마졸라의 가세로 한시름 덜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수들의 활발한 공격 가담은 김신욱, 이동국 선수의 득점력을 배가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격 가담을 많이 해서 크로스라던가 슈팅 찬스 때 좀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 불발은 아쉽지만 일정에 여유가 생기면서 다양한 전술 변화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도 기대됩니다. 홈 팬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분명히 그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강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오는 일요일 전남을 전주종합경기장으로 불러들여 개막전을 갖습니다. 부동의 우승 후보 전북이 올 시즌에는 어떤 모습으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이 도청과 교육청 직원들의 최근 3년간 제주 출장을 분석한 결과 출발할 때 72%가 광주공항을 이용한 반면 군산공항은 19%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학생들의 제주 수학여행도 군산공항을 통한 출발 7.7%, 도착은 15.7%로 광주공항의 37%, 44%에 비해 현저히 적어 군산공항 시간 조정과 증편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 혁신도시 이전을 축하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기금본부에는 펀드 매니저를 포함해 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 3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습니다. 사드 반대 전북대책위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는 국민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데다 북핵 방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경북 성주에서 열리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고령농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160억 원의 예산으로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하거나 이농을 희망하는 농민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 영농인이나 전업농 육성 대상자에게 2년간 벼가 아닌 밭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저가에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마을 인근의 하천과 지하수 수질을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로 대기와 토양 분야에 대한 검사를 환경부에 의뢰하고 환경적 영향이 아닌 경우 역학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완주군 공무원 45살 A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완주군이 운영하는 용진읍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면서 이용객들이 입장료와 대관료를 현금으로 낸다는 점을 노려 4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난 2년여간 발생한 123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체벌과 폭행 52% 수준이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